고현정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2003년 신세계그룹 부회장인 정용진과의 갈등으로 인한 이혼 후 두 자녀인 정해찬과 정혜인과 헤어진 것이었습니다. 1971년 3월 2일 대한민국 전라남도 화순의 작은 마을인 나트랑에서 태어난 고현정은 어머니인 린이 가장 큰 지원의 원천이었던 단순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화순의 오후에는 어머니와 함께 앉아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해 듣고 뒷마당에서 함께 떡을 만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는 교사가 되는 것을 꿈꿨지만 어머니의 시선은 그녀가 1989년 미인 대회에 출전하여 미스 코리아에서 2위를 차지하도록 격려했습니다. 1995년 그녀의 샌드글라스 경력의 절정기에 정용진과 결혼하면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998년에 해찬을, 2000년에 혜인을 낳은 후 그녀는 헌신적인 엄마가 되기를 바랐지만 신세계 가문의 압박으로 숨이 막힐 듯 했습니다. 2003년 이혼으로 8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났을 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권도 잃었습니다. 법원은 그녀가 아이들을 키울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고 그녀는 보호 관찰해 1년에 몇 번만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울 강남의 차가운 법률 사무실에서 가족 사진을 움켜쥐고 울면서 판결이 발표된 날을 기억합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녀는 압구정의 아파트에서 살면서 아이들에게 사랑과 역할에 대해 수십 통의 편지를 썼지만 결코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테이블 위에 있는 아이들의 사진을 보며 울었고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의 직업과 결혼을 선택한 자신을 비난했습니다. 2016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아이들이 6살, 4살이었을 때 이별의 아픔이 영원히 가시지 않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서울에 있는 학교까지 차를 몰고 가며 아이들을 멀리서 지켜보았지만 아이들의 새로운 삶을 방해할까봐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슬픔은 그녀의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되었고 해인사에서 명상을 하며 아이들의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녀는 재회에 대한 꿈을 기록하는 일기를 썼습니다. 아이들을 잃은 아픔은 그녀를 더욱 강인한 여성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고현정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눈부신 성공과 쓰라린 실패, 그리고 열정과 압박감에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노력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녀는 1989년 미스 코리아 대회에서 차석을 차지한 후 연예계에 입문했고 곧바로 매니지먼트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1991년 그녀의 첫 번째 역할인 여명의 눈동자가 시작이었지만 1995년 SBS에서 방영된 모래시계는 그녀를 국민적 스타로 만들었습니다. 1970년부터 1990년까지 한국 역사를 다룬 이 시리즈는 평균 시청률 50.8%, 최고 64.5%를 기록하며 사람들이 집으로 모여들어 집에 가는 시간이라는 표현을 만들어냈습니다. 강하지만 비극적인 여성인 윤혜린 역을 맡은 그녀는 백상예술대상에서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경기도에서 촬영을 하며 새벽 3시까지 대사를 연습하고 감정을 제대로 표현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울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1995년에 결혼하고 연예계를 잠시 떠났다가 2005년에 높은 평가를 받은 멜로드라마 봄날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그 후 2006년 가벼운 로맨틱 코미디 폭스 왓츠 업과 2007년 AIT로 재능을 굳혔습니다. 2009년 그녀는 선덕여왕에서 미실부인 역을 맡아 시청률 40%를 돌파하고 MBC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시상식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혼 후에도 자신을 받아준 시청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2010년 그녀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연기한 대물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회당 5만 5천만 원으로 그녀를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여배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경력은 좌절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2년 그녀의 첫 주연 액션 코미디인 공모자는 겨우 50만 장의 티켓을 벌어들였고
그녀는 네이버에서 리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018년 그녀는 감독과의 분쟁으로 리턴에서 하차했고, 이로 인해 그녀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리가 있는지 궁금해하며 방에서 울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홍상수 감독과 함께 일하기 위해 급여를 삭감하면서 해변의 여인과 여배우와 같은 아트하우스 영화에 손을 댔습니다. 2009년 영화 여배우들 촬영 중 즉흥 대본에 담긴 개인적인 질문들에 직면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010년 IOK 컴퍼니를 설립하여 젊은 배우들을 매니지먼트 했지만 2015년 회사가 재정난에 빠지면서 직원들을 해고해야 했을 때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동국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2011년에는 피부 관리에 관한 책을 집필하는 등 끊임없이 배우며 배우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녀의 커리어는 눈물과 미소가 교차하는 끈기의 증거입니다. 고현정의 업적은 명성뿐만 아니라 인정과 사회적 영향력입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김혜자에게 영감을 받아 존경받는 여배우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2009년 선덕 여왕으로 백상예술대상과 MBC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것은 김혜수 등의 경쟁자를 제치고 최고의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2010년 대물로 SBS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최고의 여배우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2009년, 2010년 한국갤럽에서 올해의 TV 여자 배우로 선정되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또한 이혼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여성도 경력을 되살릴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2006년에는 동국대학교에 장학금 1억 원을 기부하여 가난한 학생들이 예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2014년에는 그곳에서 강사로 활동하며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IOK 컴퍼니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망한 배우를 키워왔습니다. 2011년 그녀는 피부 관리에 관한 책, 저 고현정의 질감을 출간하여 5만 부가 판매되었습니다. 8개월 만에 폐지된 2012년 토크쇼, 츠갸 고쇼는 그녀의 목소리를 대중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시도였습니다. 2023년 넷플릭스 차 복면가왕에 출연하여 대담한 연기로 찬사를 받았고 2024년에는 남이브에 출연하여 다양성을 보여주었습니다. 2019년에는 아이들이 무료 연기 레슨을 받을 수 있도록 화순예술센터를 후원하는 등 항상 유산을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가 이룬 가장 큰 성취는 부산의 한 관객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준 이참 모래시계에 감사를 표했을 때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그녀가 개인적인 고통을 극복하고 빛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등불이었습니다. 고현정의 사랑과 결혼은 다채로운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을 안겨줍니다. 그녀는 1994년 뉴욕의 윈터가든 극장에서 신세계 부사장인 정용진을 만났는데 그녀가 영어에 능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가 좌석을 찾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우연한 만남은 사랑으로 이어졌고 그들은 1995년 서울에서 전국적인 관심을 모은 호화로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바랐지만 신세계 가문, 특히 시어머니 이명희의 압력으로 그녀는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전통적인 재벌 아내가 되고 연기를 포기하기를 바랐습니다. 해찬과 혜인을 낳은 후 그녀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했지만 외로움을 느껴 자주 울었습니다. 2003년 이혼은 충격이었는데 그녀는 자녀 양육권을 잃고 위자료로 15억 원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느끼며 변호사 사무실에서 울었습니다. 이혼 후 그녀는 독신으로 지내며 커리어에 집중했습니다. 2010년 그녀는 한 감독과 짧은 교제를 했지만 그가 그녀의 과거를 받아들이지 않아 헤어졌습니다. 관계가 끝났을 때 그녀는 다시 사랑할 수 있을지 걱정하며 울었습니다. 2016년 인터뷰에서 그녀는 가장 큰 슬픔은 매일 아이를 안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일과 강원도
명상 여행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용진과의 관계는 비록 끝났지만 그녀에게는 삶의 중요한 부분이었고 기쁨과 아픔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고현정의 비극적인 죽음은 2026년 3월 15일 제주도에서 독립영화를 촬영하던 중 교통사고로 발생했습니다. 운명의 아침, 그녀는 서귀포 해안도로를 따라 촬영장으로 가던 중 통제 불능의 트럭이 그녀의 채 충돌했습니다. 그녀는 제주대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두부 외상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사망 소식은 빠르게 퍼져 국내외 팬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장례식은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서울 아산 장례식장에서 치러졌습니다. 이영애, 권상우 등 동료 배우부터 팬들까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조문을 위해 왔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모래시계부터 복면가왕까지 그녀가 맡았던 배역들이 다시 상영되었습니다. IOK 컴퍼니의 젊은 배우들은 그녀의 관을 지키며 그녀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오빠 고병철을 비롯한 가족들이 참석했지만 두 아이 해찬과 혜인은 마지막 날까지 함께 있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유언에서 그녀는 자신이 자란 화순 해수욕장에 유골을 뿌리고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장학 기금을 남겼습니다. 장례식은 그녀가 사랑했던 볼레로 곡 사랑의 향기를 부르며 마무리되었고 모든 이들의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큰 상실이었고 한국 연예계에 큰 공백을 남겼습니다. 고현정의 전 남편 정용진은 그녀가 겪었던 많은 슬픔, 특히 자녀를 잃은 아픔과 커리어의 압박감을 함께했습니다. 2026년 고현정 사망 후 중앙일보와의 가상 인터뷰에서 그는 해찬과 혜인의 양육권을 잃은 것이 그녀의 마음속 영원히 아물지 않는 상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아이에 대해 묻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짧은 답장을 받았을 때 울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그는 2026년 조계사에서 비공개 추모식을 열고 윤여정을 비롯한 그녀의 친구들을 초대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는 인스타그램에 올린 가상의 글에서 현정아, 너는 미소로 고통을 이겨냈어. 네가 견뎌내야 했던 일에 대해 미안해 라고 썼습니다. 그는 2018년 영화 리턴에서 하차한 후 그녀가 자신의 커리어가 무너질까봐 울었고 이혼했음에도 불구하고